이순신 장군의 인맥관리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인물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 7년 동안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수행하며 쓴 일기인데, 현재 이제 국보 7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난중일기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이제 발췌를 했더니 몸이 아프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화를 쏘았다라는 단어, 부하들과 밤새 토의를 했다라는 문장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 아프다라는 것은 이 이순신 장군 이제 뭐 고문도 받잖아요. 당시 임금 선조에 의해서 옥에 하옥이 되면서 고문도 받는데, 뭐 그런 고문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이 있었을 텐데 원인이. 현대의학으로 이제 그 난중일기를 쭉 다 종합을 해서 현대의학으로 진단한 결과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현대의학의 이제 진단이기도 합니다. 아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본인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편치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더불어 알 수 있고요. 미루어 짐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화를 쏘았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의 훈련에 본인을 갈고 닦는 자기 연마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는 연습량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부하들과 밤새 토의를 하였다는 것은 소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문장이 난중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면서 이순신 장군의 면모를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주변 인물을 보면, 인맥을 보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유성룡이라는 임진왜란 당시에 국무총리. 근데 이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네 형이에요. 3살 많은 형인데, 동네 형인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을지로에 있는 길을 충무로라고 합니다. 왜 충무로라고 하냐면 그 충무로에 건천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건천동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건천동에 같이 살던 3살 형이 이제 유성룡인데, 이순신 장군의 형하고 같은 또래 유성룡이 공부하고 그랬던 또래인데, 그래서 이 충무로라는 거리 이름이 길 이름이 생긴 것도 이순신 장군의 자란 그 건천동을 기념을 해서 이제 충무로라는 길 이름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이 3살 위인 형이지만 이런 형들과 같이 전쟁놀이를 할 때 대장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굴목대.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 전쟁놀이지만 전략도 잘 썼고 용맹했던 일화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성장하고 나서도 이 동네 형인 유성룡하고 소식을 서로 전하는 소통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소통하는, 소식을 전하고 지내는, 안부를 묻고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죠. 난중일기에 또 유성룡에 관한 꿈을 꿨다라는 것이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성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뭐 이랬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고, 근데 유성룡하고 뭐 서신 교환했다라는 것이 난중일기에 이제 15회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성룡하고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인데, 이 유성룡과 이순신의 관계는 굉장히 통찰력의 관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4개월 전,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이순신 장군은 정읍의 현감이었었어요. 근데 유성룡이 그때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정읍 현감인 이순신을, 이제 아무래도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다, 침략 안 한다, 그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굉장히 단파 싸움이 치열하던 시기예요. 근데 유성룡이 속해 있는 이 파에서도 일본이 침략 안 해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파에 속해 있었는데, 근데 유성룡은 통찰력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정읍 현관 이순신을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천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천거예요. 유성룡이
자기 직위를 내걸고 굉장히 모험을 한 천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7계급을 특진시키자는 얘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 대위를 해군 제독으로 만들자라는 주장하고 똑같아요.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이라는 인물의 미래를 예측한 통찰력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과 뭐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소식을 전하고 지내면서 이성룡은 어렸을 때 충무로 건천동에서 동네 골목대장을 하던 이순신의 면모를 통찰력으로 알아보고 있었고, 이순신을 반드시 바다를 지키는 제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7계급 특진에 해당되는 선거를 해서 임진왜란을 준비를 한 거. 아마 이 대목에서 이성령의 통찰력도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유성룡과 끊임없이 성장한 후에도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소통했다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다뤘어요.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 지역 출신 병졸들을 불러서 의견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 근방의 지리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듣는 시간을 항상 가졌대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출신 병졸들이라고 해봐야 뭐 노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선한 계급일 텐데 그 천한 십군의 사람들하고 그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굉장히 엄격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런 천박한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갖고 전략을 짜고 할 정도의 소통력,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 그들로부터 그런 어떤 정보에 의해서 전쟁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뭐 변변하게 이름조차 없었던 병졸 하나하나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을 해서 그들 목소리를 중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옆에는 굉장히 충직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충직한 부하들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파워 인맥 지도에 여러 장군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휘하로 유능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파워 인맥 지도로 이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군들 모두도 하다못해 천한 계급까지도 이렇게 다 일일이 의견을 들어주고 전략에 반영할 정도인데 하물며 장교들 의견은 얼마나 많이 잘 들어줬겠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 한국에서 오히려 가치를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 4대 해전이 있는데 BC 480년 전에 일어났던 살라미스 해전, 그다음에 칼레 해전, 한산도 해전, 트라팔카 해전 요걸 세계 전쟁사에서 해전사에서 4대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4대 해전을 선정하게 된 기준은 뭐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한 해전이었다고 해서 4대 해전이라고 하는데 살라미스 해전은 페르시아가 유럽 땅을 막 점령해 나가는 시절인데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거든요.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아랍 세력이 유럽에까지 침범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변화를 가져줬다 그래서 4대 대첩에 뽑혔고요. 근데 이 칼레전은 영국과 스페인이 싸운 겁니다. 스페인이 무적 함대라 그래서 바다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영국하고 칼레 해전에서 싸워서 스페인을 격파함으로써 영국이 바다를 제패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음, 전쟁이고요. 근데 한산도 대첩, 조선하고 대나라하고 싸웠던 거죠. 여기서 조선이 이기면서 일본이 중국 대륙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야욕을 꺾어서 역사의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4대 대첩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뤄낸 대첩이고요. 근데 트라팔가 해전은 프랑스 나폴레옹이 세계를 점령하려는 야욕을 갖고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영국이 이긴 전쟁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유명한 제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해전의 하나가 이제 한산도 해전인데
이 트라팔카 해전에서 영국 승리를 이끌어온 넬슨 제독이 전략가로 뽑힙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고 제독이라고 했어요. 일본 해군 도고 제독은 2차 세계대전 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이긴 일본의 존경받는 제독입니다. 이 도고 제독이 러시아 함대를 무찌르고 이겼을 때 서방 세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넬슨의 비유를 해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넬슨은 군신이 아니다. 전쟁의 신이라는 얘기죠. 넬슨은 전쟁의 신이 아니다. 해전의 신이 아니다. 진정한 해전의 신은 이순신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도고 제독이 일본이니까 뭐 조선이 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일 함대하고 전쟁하기 전에 선상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정도로 이 도고 제독이 존경했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 굉장히 유명한 전쟁은 명랑해전이죠. 그때 당시 선조에게 장기를 올린 거, 선조가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편입하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해군을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장기를 올린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이 12척을 갖고 일본 333척을 이겨낸 전쟁이 이 명랑해전.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동안 23번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23번 다 100%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4대 해전의 주인공, 전 세계적인 그 전쟁사에서 그 손꼽히는 기록을 갖고 있는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하 장졸들이 전쟁 중에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면서 축문을 읽는데 이 축문 내용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마음가짐이 부하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읽어낼 수 있는데 제사 지낼 때 축문을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겨 너희들은 직책을 다하였건만 부하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나는 그런 덕이 모자랐노라. 그대 혼들이여 이제 한 자리에 불러서 제사를 지내니 여기에 차린 제물을 마음껏 먹으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천민한 그 부하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전쟁 중에 죽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통해하고 한번 날을 잡아서 좋은 날을 택해서 제사를 지냈던 이런 마음가짐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인맥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세세한 부분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데 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순신 장군이 해석을 한 게 있어요. 이 충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백성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 단어까지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대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의 인맥 관리의 그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점은 기본은 듣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서 전쟁 준비를 할 때도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 천민한 병사들과 한산도 운주당에서 밤새 술을 먹으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짜고 23점, 23승, 100점 100승 이뤄낸 기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간혹 우리는 알려줄 게 많이 있거든요. 뭐 이순신 장군 역시 알려줄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고 병법은 어떻게 이 이순신 장군이 주로 읽었던 것이 삼국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갈공명 굉장히 존경했었던 인물로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수하 장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듣는 시간을 늘려서 본인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겠다는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인맥도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리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들은 알려줄 게 많기 때문에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품이면 제품, 뭐 수입이면 수입, 세미나라든지 리스킨의 어떤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죠. 근데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게 뭐냐면 듣는 시간을 늘리지 않아서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나하고 만나는 시간을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참고 인내하고 들어주는 시간. 이 들어주는 시간을 늘리면 아마 우리들의 인맥이
놀랄 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끼는 그런 인내심을 키워보고 듣는 것도 듣는 척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그의 지고라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린다면 아마 우리들의 인맥은 더욱더 튼튼하고 나와 함께 뉴스킨에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 목숨을 걸겠다는 인맥이 두텁게 상기하고 싶은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